하시고 싶은 말씀. 예. 왜냐하면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셔도 이 지지자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요. 안 그래도 아까 저 미리 예고를 해놨더니 최강욱 대표님, 최강욱 의원님 얘기 듣고 싶었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퇴근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미리 막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심지어 뭐 제가 페이스북을 좀 중단하고 있었는데 제가 쓰지도 않은 글을 제가 썼다고 이렇게 뭐 어디다 이렇게 돌리고 계신 분들이 예, 지난 주말 상관에 이거 네가 쓴 걸 맞냐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많이 그게 돌았나 봐요. 그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기고 싶었고 이길 수 있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오롯이 제가 정치검찰의 음모나 준동을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종의 최초 공약이고 대표 공약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결과가 돼서 너무 죄송했고 제 스스로도 너무 황당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됐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그 열정과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모으고 계시는 거에 굉장히 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. 저도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짧게 글을 하나 올리고 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인 것 같고요. 이 사람의 행태가 지금 저로서는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을 계속 하니까 나라를 적어도 망가뜨리지 않도록 뭐 발전시키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. 어차피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좀 또 이렇게 이제 황망하시고 많이 힘겹고 분노가 쌓이실수록 이렇게 판단력 면에서는 의외로 또 흐려지실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. 작은 어떤 단서 하나에 쉽게 현혹된다거나 이런 점들이 있어서 제가 가급적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할 테니까요.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군데를 돌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조금 진정돼 가는 국면이고 하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모일 수 있는 것들이 좀 가능해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알릴 테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돼지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 막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 당연히 알고 있고 뭐 그런 마음도 너무 느껴지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. 항상 30%는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그 마음조차도 지난번에 예를 들면 뭐 탄핵이나 그 검찰 개혁에 관한 또 공수처 신설에 관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80%가 넘었었잖아요. 그렇게 따져보면 개돼지가 30%는 안 되는 거예요, 또.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모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더더욱 더 실질적인 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유권자로서 이 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라는 요구는 멈추지 많으셔야 되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의 냉철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절대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보루를 지켜야 된다. 우리 진지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저 막무가내의 저 무지한 사람이 폭주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덜 할 수 있다. 이걸 가지고 절대 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박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특히 절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. 그것이 열린민주당의 합당 전신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 그 말씀 드릴 것이고 그럴 때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처음에 제가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넘어가게 되면은 배신하는 사람들이 눈에 막 보이실 겁니다. 참여정부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할 때도 그 과거에는 배신을 하고 나면은 쪽팔림은 순간이고 자리는 영원하다라는 모토로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는데 적어도 내가 당신들하고 알고 검증을 하고 면면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자리는 순간이고 쪽팔림은 영원하다라는 걸로 내가 각인을 시켜주겠다.
그래서 배신을 하게 되면 실명으로 내가 네가 과거에 얼마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 아첨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지금 와서 배신했는지 지금 벌써 캠프 꾸리자마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성장군으로 발탁한 친구들, 참모총장으로 발탁한 친구들 다 윤석열한테 대부분 몰려간 거 보셨죠?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말로 그렇게 갔으면은 그러면 거기 가서 소위 국방부가 합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나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라도 해야죠. 저런 자들을 응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저런 사람들이 탐하는 그런 이득이나 욕심이 좌절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희들 위에 있다.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지금 깨우쳐 주셔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고요. 마지막으로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다. 박근혜를 통해서 사람들은 유신에 대한 잔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. 실제로 좀 그렇게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? 박정희에 대한 환상, 유신에 대한 환상이 많은 부분 그 따님에 의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번 윤석열을 계기로 그 정치 검사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그 배운 것들 소위 먹물들이 보이고 있는 그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포장으로 해서 감추고 있었던 그 속살들을 이번 정부를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몰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계기로 이걸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꼭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